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금 동물 생리 부분 정리하고 있고요. 지난 42장까지 이제 음식물 먹어서 흡수하는 과정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제 그때 흡수된 영양소들이 어떻게 몸 골고루 퍼질 수 있으면 사실은 단어 명칭이 기체수송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순환계에서 운반해야 하는 대상은 큼직하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물질로 보시면 될 텐데 이 물질은 몸에 도움되는 영양분 아니면 대사하고 남은 노폐물 또는 기체, 두 번째는 기체, 그래서 몸에 필요한 산소 그리고 필요 없는 CO2, 이산화탄소 이렇게 체내에서 순환계에서 운반해 줘야 하는 물질이 대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명칭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장의 뒤쪽에서는 이제 기체 유입과 관련되어 있는 호흡 부분을 정리를 하실 거고요. 전반부에서는 기체가 되었건 화학물질이 되었건 이동시키는 순환계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순환계다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상이 여기는 지금 단어 명칭이 기체 수송이다 보니까 기체 교환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순환계가 운반하는 건 기체만 운반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양분도 이동을 시키게 되어 있어서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랬을 때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건데 이 확산에 필요한 소요 시간이요. 이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동하려는 거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폐다. 폐에서 기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폐포에 있는 막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하고 폐포로 고서는 세포 사이에 기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걸 거예요. 이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심지어 그냥 이동 거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확산되는 거리가 짧은 것이 더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확산, 이 몸 바깥쪽, 그러니까 생물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체외에 있는 물질과 이 확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해면동물이라거나 강장동물 혹은 편형동물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생물 분류에서 봤을 때 나중에 이제 분류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들 중에서 가장 이제 하등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뭐 내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기관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가 직접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환경하고 접하는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동 거리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런 하등한 생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생물들은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건 체내의 순환기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서 직접 환경하고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있고 세포 바깥쪽에 액체가 있고 진짜 바깥쪽에 있고 그래서 이 순환계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와 조직액 사이의 물질이 교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 세포 주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직액을 언급하는 것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물들은 보통 이제 이쪽에 속할 거고 우리는 주로 요 얘기를 주로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등하다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선생님, 자포동물, 강장동물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이 위수강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본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거 그 소화계 할 때 맨 처음에 우리 소화계 하등한 생물들 소화계 할 때 제가 히드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그 위수강인데요.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포동물 같은 경우에는 위수강을 통해서 우리 히드라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했었느냐면 히드라 이렇게 생겨 있는데 몸체 이렇게 있었을 때 위수강이 뚫려 있어가지고 들어간 곳으로 물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공급받는 것이 그러니까 영양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양분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얘도 생물이니까 숨 쉬고 살아야 되고 산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산소도 마찬가지 위수강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있는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그 왜 실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얘는 뭐 자르면 다시 생겨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플라나리아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편형동물입니다. 편형동물이라서요. 마찬가지 이제 입이 있고
안쪽에 이제 위수강이라고 하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등한 생물들 여기 지금 있는 해면, 강장, 편연 전부 다 수중 생물들이고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야라고 하는 게 물속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물속에 녹아 있는 영양분이나 기체를 얻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 입을 통해서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위수강을 통해서 그 물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영양분과 필요한 기체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해파리 같은 경우 대표적인 자포동물입니다. 히드라랑 같은 계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뭔가 이렇게 환상적인 바닷속 풍경 얘기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심지어 형광해파리 같은데 이 해파리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입을 가지고 있어서 바깥쪽에 있는 물이 생물 채널에 직접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직접 들어간 물이 방사관을 통해서 그리고 순환관을 통해서 채널에 직접 이동을 하고요. 다시 입을 통해 배출되는 방식으로 물속에 있는 영양분과 기체들을 공급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심플한 아이들을 길게 말하기 조금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요보다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뭐 절지동물이라거나 연체동물처럼 순환계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로 들어와 보시게 되면 이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실 텐데 순환계도 큼직하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액이 순환하는 순환계는 큼직하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할 거고 우리 뒤쪽 가서 우리 사람의 순환계 얘기할 때도 요 패턴에 맞춰가지고 공부하실 거예요. 그때 크게 세 가지는 일단은 그 순환에 해당하는 액체가 있죠. 우리로 얘기한다면 혈액, 그쵸?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순환 액체는 혈액만 있는 건 아니고 림프액이라고 하는 또 한 종류의 액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물 종류에 따라서 순환하는 액체가 있고 순환계니까 이것들이 체액이랑 똑같이 움직이면 그 뭐랄까 조직액이랑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세포랑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순환 액체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 그쵸? 그 액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계인 거니까 이 액체들이 이 관을 통해 순환할 수 있도록 펌핑질을 해주는 심장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거고요. 우리 뒤쪽 가가지고 척추동물 심장 얘기할 때도 저 순서대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순환계라고 하는 거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자포동물, 편연동물 이런 애들은 그냥 밖에 있는 물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속에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육지동물들은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게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밖에 열어놔봤자 들어오는 게 물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들 같은 경우에 순환계를 갖추게 되면서 생물체 밖에 있는 환경과 기체를 교환하고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먹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불필요한 것들 내보내는 과정에서 순환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왜 크게 패턴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느냐 하면요. 일단은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선생님, 문어가 심장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절지동물 이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 앞에 말씀드렸던 편형, 자포, 해면, 그 다음에 선형동물 이상의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환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곤충들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뭐 메뚜기나 뭐 잠자리나 이런 거 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동물들 같은 경우에 강아지나 토끼 이런 것도 이렇게 안아가지고 가슴 쪽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이렇게 심장이 좀 뛰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곤충 같은 거 이렇게 잡으시면 뛰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갑각류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한 껍질이 있기 때문에 안 느껴지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절지동물 이상의 생물들 같은 경우는 심장이 있기는 있는데 뛰지는 않습니다. 자,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또 심장이 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개방순환계를 가지고 있는 절지동물, 연체동물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심장이 강한 힘으로 수축할 이유가 없어요. 자, 왜냐면 이것들을 개방순환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심장이 있고 순환액이 나가는 혈관이 있기는 있는데 이 혈관이 우리 몸처럼 골고루 몸에 안 가는 곳 없이 구석구석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곤충 같은 경우에 지금 심장 부분이 분포를 하고 있고 혈관에 해당하는 이 순환관 부분이 반대쪽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거쳐간 액체가 이 관을 통해 나오게 되면 이 주변부가 이제 세포 사이 조직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순환 액체에 해당했던 것이 이 관 속에 있을 때는 순환액이었다가 세포 속으로 퍼지면 그땐 조직액이 됐다가 그게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통해서 순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의 한쪽 끝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방순환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조직액이라고 말씀드렸던 세포 사이의 액하고 혈관 속에 들어있던 액체를 이제 우리 혈액이랑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혈림프액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성분이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액체의 흐름의 관문 정도에 해당하다 보니까 심장이 뭐 그렇게 열심히 박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 그렇게 힘차게 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보통 심장 주먹만 하거든요. 근데 요만한 녀석이 한번 펌핑을 해가지고 내 온몸에 피를 다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강한 힘이 필요해서 압력을 주는 건데요. 곤충들이 갖고 있는 심장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동을 안 하니까 곤충 잡아가지고 보시면 심장이 뛰나?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뛰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축이 안 하니까 못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는 구조에서 이 폐쇄순환계다. 뭐가 막혀 있다는 거냐 잘 생각해 보시면 혈액은 혈관을 벗어나면 안 되죠. 몸속에 있었던 혈액이 혈관을 벗어나는 걸 우리가 외부에서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멍들었어 라고 말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계는 폐쇄순환계를 가지고 있고요. 폐쇄순환계는 아까 봤던 걸 하나하나 세분화를 시키면 순환액에 해당하는 것은 혈액이 될 거고요.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출혈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은 혈관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그리고 혈액이 돌고 있는 이 순환관을 우리는 혈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장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혈액을 통해서 조직액 사이에 이제 물질 교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개방순환계하고 다르게 이 폐쇄순환계에서는 혈액과 세포 사이에는 조직액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지렁이는 대표적인 절지동물 중에 한 종류인 거고요. 환영동물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이 절지동물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심장이 한 개인데 얘는 심장이 보조심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 몸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폐쇄되어 있는 순환관 안쪽으로 혈액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왜 곤충들은 개방순환계 하지? 그냥 얘들도 폐쇄순환계 가지고 심장이 쿵떡쿵떡 펌핑질 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진화의 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장점은 있습니다. 이 개방순환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펌핑질을 하지 않는 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곤충 뭐 끽해봤자 요만한데 그쵸? 이게 뭐 그렇게 심란하게 펌핑을 해가지고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육에서 수축이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심장에서 수축이완을 한다는 거는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곤충들 같이 이렇게 개방순환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근육 운동을 안 해도 된다라는 점에서 순환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순환계가 더 유리한 생물들이 있고요. 하지만 폐쇄순환계를 갖고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아끼려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해서 높은 혈압을 유지를 해가지고 큰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큰 동물들 예전에 과거에 살았던 그 뭐 공룡이라거나 지금도 큰 동물들 기린, 코끼리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심장 없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체의 몸이 크면 클수록 심장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관심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심장이 발달되는 동물들은 척추동물 이후부터 심장이 좀 현저하게 발달되고 폐쇄순환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요. 이 척추동물이 가지고 있는 순환계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일단 심장이야 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축하고 이완됨에 따라서 혈액의 압력을 만들어주는 기관이 심장이죠. 그래서 혈압을 형성해 줌으로 인해서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가는 곳 없이 골고루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뒤쪽 가서 그림 보시겠지만 사실 척추동물도 아시다시피 5개의 문으로 나누어지죠. 5개의 강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그 5개의 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는 심장에 있는 방과 심장에 있는 실로 두 부분을 구분을 합니다. 자, 심방과 심실을 구분하는 기준은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무조건 심방인 거고요. 심장에 있는 혈액이 밖으로 빠지는 부분은 무조건 심실. 그래서 제가 그냥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때는 심장은 방실방실 웃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심방과 심실로 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유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